안녕하세요. NCJ 에듀케이터 이수진 원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젤이 아닌 아크릴을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 NCJ 폼, 아크릴, 화이트, 핑크, 클리어, 리퀴드 해가지고 오늘은 아크릴로 폼 껴서 익스텐션 길이 연장 손톱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모델이 필요해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아크릴 길이 연장은 TV에도 할 수 없어서 오늘은 모델을 한번 모셨어요. 등만 나올지 얼굴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쭤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아크릴 익스텐션 함께 진행해 볼게요.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리퀴드. 이게 NCJ 리퀴드고요. 일단 리퀴드가 있어야 아크릴 익스텐션 연장하겠죠? 리퀴드를 따를 때는 이렇게 열어가지고 따는데 그냥 따르면 튀거나 흐를 수 있어요. 이렇게 붓대에 걸쳐가지고 잘 흘리듯이 정량을 따라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원하는 양만큼 편안하게 따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일단 브러쉬를 묻혀서 준비를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저희 NCJ 폼 준비했고요. 익스텐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연장할 때 C커브가 좀 너무 완만하게 펴지면 안 이쁘잖아요. 저희가 뭐 시험 볼 때라도 그럴 때 C커브 40%를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C커브가 한 20% 미만이거나 일자로 나와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 대체로 폼 이제 핀칭 작업이나 폼에 신경을 더 쓰시면 가능한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 폼이 제일 중요해요. C커브는. 자, 보시면 이렇게 폼 뒤에 동그란 원형, 이 원형을 띄셔서 여기 뒷면에다가 부착을 할 거예요.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본 결과 이렇게 뒷면에 폼 깍지를 붙여서 좀 더 단단하게 준비를 할 때 이걸 잘 올바르게 붙여주시면 이제 이렇게 핀칭 줘서 구부렸을 때 휘지 않는데 얘가 너무 찌그러지거나 옆으로 삐뚤어지게 되면 따라서 펴서 각이 지게 되더라고요. 익스텐션 할 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사용해 보시면 폼을 이렇게 구부려요. 구부려서 막상 손톱에 들어갈 때는 다시 빤빤하게 일자로 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빤빤하게 일자로 펴서 들어가니까 C커브가 없어요. 그런 경우 다시 커브가 없이 일자 손톱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 NCJ 폼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제가 많이 이제 봐서 좀 폼의 원단 자체를 좀 두껍고 이렇게 해서 제가 고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손으로 바꿔 잡아서 한참 시간이 지나도 폼의 C커브가 정확히 유지되고 있고요. 이렇게 커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손톱을 준비한 후에 바로 껴주셔도 커브가 40%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짝 걸쳐만 놨어요. 접착력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접착되는 부분 중요하고요. 잠깐 손을 돌려주세요. 돌려서 좌우 대칭이 될 수 있게 잘 붙여주세요. 또 여기 좌우 대칭이 잘 맞물리지 않으면 폼이 이렇게 이 가운데 중심선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를 잘 밀착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스트레스 포인트. 그러면 이제 C커브가 잘 잡혔는지 폼이 양 사이드에 잘 고정이 되었는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돌리셨을 때 대칭이 어긋나지 않게 잘 밀착되어 있는지가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폼이 안정적으로 잘 되면 익스텐션이 수월해져요. 근데 폼이 삐뚤어지거나 처지거나 들렸을 때 연장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밑에 사이드 대칭 잘 맞게 삐뚤어지지 않게 붙었고요. 그리고 여기 고정이 잘 돼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양 옆에 스트레스 포인트 지점에 들뜬 데 없이 잘 껴졌는지 그리고 이렇게 코너를 봤을 때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봤을 때 처지거나 위로 이제 스키 점프 위로 올라오게 되면 스키 점프 손톱이 되고요. 아래로 처지면 잉그로우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보통 폼 길이 5 정도 할 때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렇게 붓대를 뒤에 껴서 원형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해서 잠깐만요 보여주세요. 여기 화면에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 동그랗게 원형이 잘 말렸을 때 저희가 폼 기장의 5 정도, 폼 5 정도의 익스텐션을 할 때 C커브가 40%에서 50% 유지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폼의 길이를 한 5 정도는 충분히 빼셔야 된다라고 해서 뭐 필요로 하실 때는 딱 이렇게 폼을 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일반 샵에서는 폼 5의 길이를 익스텐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도 한 4에서 5 정도의 연장을 해요. 그래서 제 손톱을 연장하거나 4에서 5 정도를 뺄 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 손톱이 한 그 정도 길이가 되는데 일반적인 고객은 이 기장보다 보통 짧게 연장해서 보통 제가 보니까 폼 2 정도 전후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좀 길게 연장하시면 폼 3, 짧게 연장하시면 폼 2, 그리고 가장 평균 폼 2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1.5에서 2 정도. 그럴 때는 살짝 끝에를 이렇게 말아주세요. 꽃갈콘 같이. 근데 길이 5 정도 뽑으실 때는 이렇게 꽃갈콘 같이 말아 놓으시면 나중에 폼을 뺐을 때 이렇게 익스텐션이 안으로 모여서 꽃갈콘 형태를 하게 돼서 이쁘지 않아요. 항아리 같이 퍼지거든요. 근데 2에서 3 정도 연장을 하실 때는 이렇게 모아놔도 딱 아마 여기를 가위로 탁 커팅해 보시면 이렇게 왜 폼 껴놓고 절단해 보세요. 가위를. 그럼 여기가 C커브 딱 40%가 3 정도 선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길이하고자 하는 익스텐션의 길이에 따라서 폼을 좀 통통하게 벌려주실지 끝에를 말아주실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저희 NCJ 파우더는 사실 화이트가 있어요. 근데 화이트는 프렌치 스카프 할 때만 사용하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익스텐션 핑크 있고요. 저 사실 핑크를 많이 써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컬러를 비교해 드릴게요. 화이트 클리어, 이거는 아까 제가 열었던 핑크랑 클리어랑 이 화이트 보면은 얘는 화이트예요. 화이트 파우더로 약간 화이트한 화이트 이런 걸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 화이트 파우더는 보통 프렌치 스카프처 때만 진행을 하는데 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프렌치 스카프처도 함께 해봐요. 그리고 여기는 클리어. 제가 이제 디자인 후에 오버레이 할 때는 클리어 연장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오늘은 핑크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냥 보통 자연 내추럴 손톱 할 때는 약간 바디가 어차피 핑크톤이라 약간 핑크로 연장되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처음에 손톱에 샌딩이나 피니셔로 정돈을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너덜너덜 거스르기가 있을 때는 케어나 제거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나 본더를 미리 발라놨어요. 프라이머나 본더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리퀴더랑 세팅이 되면 이렇게 이 시간에는 한 길이 3 정도 해서 3볼 사용할게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죠. 3볼. 하나, 둘, 셋. 리퀴드를 한 번만 짜시고요. 그러고 나서 볼은 3번을 탄력성 있게 해줍니다. 그러고 살짝 붓을 정돈해 주시고 길이를 먼저 눌러주세요. 리퀴드를 올리고 바로 만지시면 애가 되게 첨벙첨벙해서 질질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살짝 시간을 두시고 그 3초 동안 붓을 정돈하신 후에 돌아와서 이렇게 볼을 만지게 되면 보이실 거예요. 흐르거나 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브러쉬 컨트롤이 수월해집니다. 길이를 먼저 폼 3에 맞춰 조절해 주고요. 두께가 될 부분을 눌러서 일정하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사이드 늘어지면 또 파일링 하다가 팔 빠져요. 그래서 미리 눌러서 맞춰주세요. 네. 이쪽도 사이드를 맞춰보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볼로는 밑에 기장과 쉐입을 담당하고 있어요. 3볼의 첫 볼이 기장과 쉐입을 담당하고요. 이렇게 한 번에 늘어지지 않게 준비해 주시면 더 편안하게 딱 파일링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볼은 리퀴드에 담그시고 하나, 둘, 리퀴드 양을 컨트롤 하신 다음에요. 하나, 둘, 텐션으로 눌러서 끝에 모아주세요.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모으신 다음에 이렇게 먼저 잘 모으시고 사이드 그리고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흐르듯이 맞춰서 볼이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잘 맞춘 볼을 흘려서 모양을 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사이드도 이렇게 돌려서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더
끝까지 밀어주세요. 위에가 좀 두껍게 됐으니까. 그리고 보면 이 끝에는 이렇게 만져서 눌러주시고요. 돌려서 끝에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큐티클 라인은 붓의 리퀴드 양을 다 짜내고 소량만 딱 해서 이 부족한 부분에 마지막을 매만져줄 마지막 3볼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여기 보시면 화면에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여기 스트레스 포인트가 정확히 커버돼야 되고요. 익스텐션 했을 때 길이가 가장 잘 찢어지는 부분이 여기 스트레스 포인트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포인트를 정확히 커버했는지 덜 커버됐으면 여기에 머리카락이나 이런 게 걸려서 찢어지기 가장 수월하고요. 반대쪽도 스트레스 포인트까지 커버가 됐는지, 그리고 파일링으로 기장을 줄이기엔 너무 힘드니까 여기 폼 3까지 정확하게 길이 조절이 되어 있는지와 사이드 일자, 11자, 반대쪽도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은 모양 이렇게 아마 빼내면 C커브가 40%가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핀칭 줄게요. 그리고 확실히 굳었는지 한번 두드려보고 소리가 경쾌한 소리가 나죠? 경쾌한 소리가 나면 여기 양 끝에 스트레스 포인트가 항아리처럼 퍼지지 않기 위해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고요. 하나, 둘, 이렇게 속으로 20에서 30 정도 눌러주세요. 살짝. 저는 많이 모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고 나서는 위에 바디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크릴이 이렇게 경쾌한 소리가 나지 않고 덜 굳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핀칭을 주거나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손 누른 자국이 나서 움푹 패여서 찌그러지게 돼요. 그러면 또 다시 수정 작업하기 힘드니까 두드려서 확인하시고 눌러도 될 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빨리 굳지 않을 때는 아크릴은 더위가 더워지면 빨리 굳고 추워지면 좀 느리게 굳어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은 좀 더디게 굳기 때문에 리퀴드 양을 좀 더 짜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여름에 좀 더울 때는 빨리 굳으니까 리퀴드를 조금 더 남겨주시면 좀 느리게 굳을 수 있고요. 아니면 겨울에는 리퀴드 양을 좀 더 충분히 짜주시고 올리면 늘어지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히팅감으로 마르는 건데, 그거 외에는 또 다른 방법 하나. 브러쉬에 누르는 힘에 의해 빠르게 굳어요. 보통 아크릴은 열에 의해 굳거나 아니면 누르는 힘, 두드리는 힘에 의해 굳거나, 그래서 붓을 세워 쓰거나 여러 번 다지게 되면 그 붓 쓰는 거에 따라서 더 빨리 굳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시간 내에 빨리 굳어야 되는데 고객분들이 기다린다. 그래서 굳지 않아서 다음 작업을 하실 수 없을 때는 밑에 부분에 오일을 발라주세요. 오일을 바르시면 같이 이렇게 성분이 자기가 이제 열을 발생시켜 주거든요. 네, 그리고 위에 제가 스트레스 포인트 양 사이드 핀칭을 주고, 위에 바디에 똑같이 20에서 30 핀칭을 주고, 그 이후에 마지막 밑에 라인 다시 잡아가지고 일자가 될 수 있게 한번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원볼로 하나 더 진행을 해볼게요. 사실 폼 3 정도 길이도 짧은 기장이 아니에요. 긴 편이라서 일반적으로 저희 고객들은 아까 말했듯이 폼 1.5에서 2를 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원볼로 익스텐션해서 폼 1.5 정도 살롱에서 쉽게 자주 고객분들한테 이제 권유해서 쓸 수 있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똑같이 이렇게 폼에 C커브를 말아주시면 돼요. 먼저 이렇게 일정하게 아까 처음 했듯이 붙여주시고 잘 말아서 한 번에 껴주시고요. 네. 똑같이 좌우 대칭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폼을 잘 모아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1.5 짧게 할 거니까 조금 더 모아봤어요. 자, 힘 빼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원볼을 할 거라 볼을 크게 뜨셔야 돼요. 볼 사이즈도 중요한데 볼을 특히 크게 뜨셔야 되니까 리퀴드에 충분히 브러쉬를 세척하고요. 왜 리퀴드가 지저분하거나 붓이 지저분할 때는 내가 원하는
양만큼 볼을 뜨기 힘들어지고요. 리퀴드 컨트롤이나 파우더 컨트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붓에 항상 아크릴 파우더나 덜 세척제 껴있는 게 없는지 있는지 확인하시고 내 리퀴드가 깨끗하게 이렇게 맑고 투명한 색을 유지하면 되게 컨트롤하기가 쉬운데, 왜 이렇게 국수같이 끓인 것 같이 걸쭉하게 뿌옇게 이런 색상이 되면 그 리퀴드는 갈아줘야 돼요. 그 리퀴드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항상 하던 대로 했을 때 볼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를 잘 씻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충분히 큰 볼을 떴어요. 충분히 큰 원볼을 뜨고요. 이번에는 내려오자마자 제가 붓을 바로 움직일게요. 그냥 원볼로 할 거라서 큐티클 라인이 이렇게 너무 둔탁하게 지저분해지면 안 되니까 먼저 잘 만져주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야 할 중심 부분 바로 쓸어내려 줄게요. 그래서 한 1.5에서 2 정도까지 연장을 하기 위해 볼을 떴어요. 한 이 정도를 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잘 다지듯이 내려주고, 이때는 좀 힘있게 눌러주셔야 돼요. 3볼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원볼로 뺄 때는 힘있게 눌러주셔야 끝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는 마무리에 이렇게 만져주시면 됩니다. 폼 위까지 이렇게 사이드로 만져주시고요. 다시 한번 모양을 잘 다져주시고, 그리고 사이드 일자 스트레스 포인트 커버됐는지 반대쪽도 사이드 일자 그리고 스트레스 포인트까지 잘 커버됐는지 확인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연장도 보여드릴게요. 위에 카메라가 잡고 있나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사이드 일자 이렇게 맞췄고요. 스트레스 포인트 커버했고요. 반대쪽도 사이드 일자 스트레스 포인트 커버했고요. 그리고 돌려서 봤을 때 여기 폼의 기장 맞췄죠? 아크릴은 두께가 있고 잘 갈리지 않아요. 젤에 비해서. 젤은 이렇게 파일할 때 잘 갈리는 편인데 아크릴은 젤보다 좀 더 잘 갈리지 않기 때문에 길이를 줄이거나 파일로 갈아내려면 힘드니까 처음에 볼을 올리실 때 조금 더 모양을 잡아주시면 다른 뒷작업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클리퍼로 길이를 자를 수도 있는데요. 보통 클리퍼로 길이를 줄 때는 이렇게 손톱처럼 얇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를 때 이렇게 크랙이 생기면서 내가 예기치 않은 안쪽까지 깨지거나 이렇게 날카롭게 잘리기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클리퍼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올바라요. 그래서 길이를 먼저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붓은 항상 쓰시고 닦아서 컨트롤 위에 이렇게 이물질 닿지 않게 넣어주시고요. 얘는 아직 좀 더 굳어야 되니까 이쪽 거를 제가 폼을 떼볼게요. 이쪽에 폼을 뗐고요. 보이시나요? 화면에서? 이쪽에 연장이 끝났어요. 처진 부분들은 파일에 가지고 정돈을 할게요. 그리고 제일 C커브 40% 잘 나왔나요? 이렇게 화면에 잘 잡히나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C커브 40%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짝 커브가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한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지 줄여볼게요. 제가 이쪽은 살짝 핀칭을 줬어요. 이쪽은 더 길게 빼면서 핀칭을 줬었고요. 지금 이쪽은 사실 핀칭을 안 주고 있어요. 아마 핀칭을 안 준 상태로 오므렸을 때 커브가 나올 수 있을 만큼 깊게 오므렸거든요. 그래서 빼보면 아마 C커브가 동일하게 나와 있는 걸 보여드리려고 핀칭을 안 주고 있어요. 이제 됐네요. 네, 그러면 여기 반대쪽 제가 원볼로 진행했던 쪽도 폼을 한번 떼어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커브를 보여드릴게요. 커브 40% 보이시나요? 여기 C커브 40%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쪽 손톱은 원볼로 진행했고요. 지금 여기 아까 3볼로 했던 쪽 이렇게 보시면 비슷해요. 이쪽은 3볼로 진행했던 쪽 손톱이고요. 이쪽은 원볼로 진행했던 손톱.
그리고 이쪽은 핀칭 작업을 했고요. 핀칭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폼을 조금 더 잡아서 힘있게 당겨줬고요. 보면 커브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양쪽 사이드랑 완만한 모양. 이렇게 보시면 비슷하게 나왔고 파일 들어가 볼게요. 이제 처음에 길이를 살짝 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길이를 살짝 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도 한번 봐주시고요. 근데 이때 완벽히 잡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저희가 두께가 바뀌면 쉐입도 바뀌어요. 그래서 두께를 만지기 전까지는 이제 날카로운 부분만 한번 가수정 해주시고요. 그리고 파일로 두께를 진행할게요. 두께는요, 보시면 한쪽부터 한 방향으로 해서 제가 보통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제 나름대로 마음속에 법칙을 정해요. 뭐 10회가 될지 20회가 될지 제 나름 마음속에 법칙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파일링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올리면 얘가 전체를 긁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윗부분에 이렇게 스크래치 자국이 나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45도로 이렇게 잡고 45도로 하시면 아무리 크게 움직여도 여기 하이 포인트가 될 부분을 침범하지 않고 두께만 정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5도로 파일을 잡고 마음속에 숫자를 정하신 다음에 파일링을 시작할게요. 자, 보이시면은 밑에 부분 두께만 잘 정리했죠? 자, 이제 두께 파일링 하셨으면 표면 파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표면은 마음속에 선을 그을 건데 더 잘 보일 수 있게 제가 사인펜으로 표시를 해둘게요. 이렇게 둘, 셋, 넷. 가운데 중심 3개. 그럼 이쪽도 둘, 네, 셋.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에 사인펜을 묻혔네요. 손은 봐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손에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중심부터 제가 파일링을 시작할게요. 이제 표면 파일링은 위에부터 아래까지 똑같이 마음속에 숫자를 정하고 위에서 아래로 마음속에 정한 숫자대로 일괄적으로 한 줄씩 지워나가는 게 좋고요. 이게 높은 부분만 파일하려고 뜨문뜨문 하다 보면 더 울퉁불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힘을 빼고 똑같이 진행을 할게요. 저 가운데 줄부터 없앨게요. 이렇게 가운데 한 줄만 없어졌죠. 그러고 나서 그 옆에 줄을 지워나갈게요. 자, 두 번째 줄을 없앴고요. 세 번째 줄을 지우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까지 지워졌어요. 제가 파일의 방향을 크게 움직이든 좁게 움직이든 파일이 지나가면서 갈 수 있는 거는 사포의 1mm의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넓은 동그라미 올라온 부분을 다 갈았구나가 아니고 선으로 지정하셔서 전체를 갈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선을 그었는데 어떤 부분이 갈리지가 않았어요. 그 부분만 꺼진 거예요. 그럼 처음에 연장할 당시에 제가 이 부분에 브러쉬를 너무 꾹 눌러서 힘을 줘서 그 부분이 꺼지게 되면 선을 그려놓고 파일을 했을 때 그 부분만 파일이 닿지 않기 때문에 갈리지 않고 꺼지는 거라고 체크를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만 유난히 갈리고 다 안 갈렸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부분만 유난히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긋고 파일링을 하시면 내가 처음에 연장했던 그 익스텐션 부분이 좀 이제 어디가 높게 올라왔었는지 아니면 어디가 너무 꺼졌었는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볼 컨트롤을 대체로 일괄적인 두께를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옆줄 하나를 없앨게요. 자, 성공했어요, 두께. 그리고 나머지 한 줄 옆에 이렇게 없애면 되고요. 사이드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이 아닌 이렇게 큐티클 라인까지 감싸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야 밑에가 슬림한 형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이드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감싸줘요. 왜냐하면 이게 밑에 사이드는 두껍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면 둔탁해 보여요. 그래서 끝에는 이 중간에 이제 두께가 있더라도 끝에 날리는 게 예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렵하게 빼주시려면은 위에서 아래로 감싸서 바이를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선을 지웠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감싸 안듯이 해서 다 선을 없앴고요. 네. 그리고 여기 사이드를 한 번 더 일자로 항아리인 걸 예방하기 위해 세워서 일자, 살짝 각도 15도. 안 그러면 경계가 지니까 세워서 일자, 각도 15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워서 일자, 각도 15도.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워서 일자, 각도 15도.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마무리 쉐입. 이때 완벽히 기장과 쉐입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 사이드가 11자가 맞는지 체크해 주시고, 이쪽도 사이드가 11자가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맞네요. 그리고 반대쪽 같은 경우도 여기는 선을 그리지 않고 진행할게요. 마음속에 놓고 두께 먼저, 아까 두께 먼저 할게요. 또 가운데 돌려서 그리고 이 큐티클 라인은 한번 만져주세요. 경계턱이 생기지 않기 위해 만져주시고, 이쪽도 큐티클 라인은 한번 만져주세요. 한번 털어주시고요. 이쪽만. 그 다음에는 저는 샌딩 작업을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샌딩에도 거친 부분부터 좋은 면이 있잖아요. 다 활용해서 해주시고요. 한번 먼지를 잘 털어주세요. 밑에 부분까지. 다음 피니쉬 작업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자연광을 내실 거면 3웨이. 그리고 먼지나 이물질은 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쓰셨던 브러쉬로 살짝 먼지를 가장 잘 잡거든요, 이 브러쉬가. 위에 닿게 되면 광이 죽어요.
위에 닿지 않게 살짝 해주시고, 좀 더 광택을 원하시면 제가 3웨이를 한번 세척할게요. 잘 말리시고 나서 충분히 탑재를 진행하지 않아도 충분한 광택을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있고요. 제가 옆에는 그냥 아까 살롱으로 원보를 진행했던 손톱이고요. 물론 밑에 먼지를 좀 더 깨끗이 있다가 손을 씻고 오시면 좋고요. 이쪽은 제가 그냥 탑젤, 저희 NCJ 탑젤이고요. 탑젤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탑젤과 사용광 둘 다 광택이 좋죠? 탑젤 한번 30초 큐할게요. 이쪽은 탑젤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쪽은 3A로 광택을 냈어요. 물론 이렇게 광택을 다 반복하기 힘드시면 탑젤로 마무리하셔도 되고, 이렇게 3A로 자연광을 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예를 들어 이제 오늘 마무리는 다 됐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살롱에서 이렇게만 연장했으면 이렇게 경계 부분에 입자만 이렇게 내려서 여기 옐로우 라인 정도에만 그래서 위아래로 퍼뜨려 주셔도 참 예뻐요. 이렇게. 얘는 번외랍니다. 경계가 좀 보이니까 저는 투명감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 게 좋아서 이렇게 가끔 위아래로 뿌리기도 하고요. 그냥 컬러를 안 바르실 때는 이렇게 투명도 살려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여기 라인만 이렇게 은띠를 두르듯이 띠를 둘러도 참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브러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브러쉬는 3등분 보실 수 있어요. 브러쉬를 1등분, 2등분, 3등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이제 이쪽 방향부터 설명할게요. 1등분으로. 이쪽 방향부터 설명하자면 요 3등분 했을 때 맨 앞에 부분이 팁이라고 해요. 이 팁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큐티클 라인을 만져주고요. 리퀴드를 적셔서 볼을 뜰 때도 팁 부분을 활용해서 팁 부분의 한쪽 면으로 볼을 뜨시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거나 중간이 되면 볼 컨트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붓 상태를 1, 2, 3 나누고 앞에 일부분 팁 부분을 이용해서 리퀴드 양을 조절한 후 리퀴드 파우더를 찍어서 팁의 한 부분에 달아서 올리는 거고요. 그걸 내려놓을 때도 팁을 이용하고요. 특히 큐티클 라인을 만져줄 때도 팁 부분을 사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을 벨리라고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볼을 원볼도 그렇고 3볼도 그렇고 볼을 올리고 나서 눌러서 내려오고 이렇게 두드려 줄 때, 어린아이 머리 쓰다듬듯이 눌러서 내려오고 두드려 줄 때는 이 중간 부분인 벨리 부분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뒤에 백, 힘이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백 부분이 힘이 좀 가장 약하고 중간 더 강해진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손톱의 쉐입 길이, 사이드, 여기 전체 쉐입을 만지는 건 백의 사이드를 이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맨 뒷부분 백의 사이드 부분을 이용해서 길이를 조절을 하고요. 양쪽 끝에 사이드 조절을 하고 이쪽 사이드 조절해서 전체 쉐입을 만들어줄 때 사용한다고 보면 돼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저희 이제 항상 젤 가지고 이제 아트만 진행을 하다가 좀 지루한 것 같아서 이제 맨날 아트도 물론 재밌지만 그쵸, 지루하다고 하면 안 되죠. 늘 새롭고 재밌었지만 젤을 이용해서 이제 디자인하는 것만 해봐서 새롭게 길이 연장 해보셨는데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사실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빨강, 파랑, 핑크, 뭐 올리브 컬러, 블랙 컬러 이렇게 컬러 라인이 섞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재미없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컬러감이 없다 보니 좀 밋밋하고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즐겁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디자인 많이 하다가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젤을 이용해서 젤 익스텐션 연장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또 저희 함께 해주세요. 안녕.